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미들을 유혹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행이란 표현을 썼냐면요. 과거에는 주식 날라가고 심지어 부동산도 날라가는데 코인만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기관들이 많이 크립토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동조화되고 제도권화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폴리마켓, 이 뭐 도박 사이트죠. 여기에서 8월 달에 이더리움이 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한 확률이 한때 64%에서 24%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아침 보니까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23, 22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4,800달러에 베팅한 트레이더도 90%나 됐는데요.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참고로 이더리움이 가장 높았을 때가 4,780인가 90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달러만 올라가면 되니까 당연히 90%가 몰렸겠죠. 그러나 지금은 돈을 많이 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오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물량이 사상 최대 사상 최대 했는데요.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무려 91만 개가 나 이제 이익 실현할래요. 뭐 언스테이킹 대기 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이 심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이미 올해 4월에서 5월쯤에 한 이더리움 물량의 20% 정도를 이미 언스테이킹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뭐 그때쯤에 좀 오르면 팔려고 그렇게 해놨던 건데 물론 오르긴 올랐죠. 근데 엄청 떨어지고 관세 폭락에 엄청 떨어지고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사면 샀지 뭐 절대 그때는 팔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600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그 20% 물량을 가지고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해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대신에 80% 이상의 물량은 여전히 업비트에 스테이킹을 해놓고 있고요. 당분간 뭐 이 언스테이킹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뭐 맞게 성향에 맞게 뭐 전략을 좀 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이더리움의 USDT 달러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때, 이때가 4월 이 관세 폭락 때 정말 크게 할인을 했었죠. 1384달러, 한화 기준으로 209만 원, 210만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4800달러, 한 650 얼마까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3배가 넘게 올라갔으니까요.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겠죠. 뭐 3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지금 1년 넘게 강조를 드리는 게요. 사실 이렇게 많이 크게 폭락이 나오면요. 웬만한 분들은 현금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뭐 전체를 가지고 뭐 트레이딩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요. 현금이 당연히 다 바닥이 나요. 다 돈이 없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사는 분들은 해지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 금 ETF든 예금이든 아무튼 뭔가를 팔고 살 수 있는 시점이다. 이때 사시는 분들은 다 해지 자산이 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해지 자산을 좀 많이 요새 강조를 하고 있죠. 현금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남아 있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지 자산을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거의 조정 같지도 않게 좀 기우뚱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4분기로 갈수록 현재 시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요약 뉴스를 보는데요. 일반 경제 뉴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읽어볼 수 있어서 종종 참고를 하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도 재미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잭슨홀 눈치 보기, 혼조세, 뭐 나스닥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0.03% 오른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주식들 떨어졌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지금 최근에 별로 재미가 없고 특히나 지금 한국 주식에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만 왜 이래? 아시아 증시 폭등 속에서 우울한 월요일을 갖고 있다. 뭐 일본도 오르고 있고 뭐 다 오르는데 한국만 지금 올해 뭐 수익률이 뭐 1위였다가 한 22위까지 세계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또 다른 뭐 뉴스 가져와 봤는데요. 이 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빠르게 꺾인 허니문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힘 빠지는 코스피 상승이 필요하고 정책이 실망스럽고 뭐 대주주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실적이 부진하고 뭐 기대감으로만 올랐고 온갖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이게 17년도에 트럼프가 겪었던 것과 똑같구나. 이거 트럼프뿐만 아니라요. 그냥 이제 막 대통령이 당선이 된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나를 뽑아줬으니까 바로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은 거죠. 17년도에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와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때만 즐겁고요. 한 1년, 2년 지나면 과거는 싸그리 있고 내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건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현재는 왜 이래? 한국만 왜 이래? 뭐 정책이 실망스럽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트럼프가 굉장히 뭐랄까요, 의문스럽고 뭐 좀 그런 경향도 있지만 영악하다. 17년도에 한번 겪었잖아요. 17년도에 뭐 은행 규제 완화하고 뭐 유동성 풀면서 와 했는데 18년도 말에 중간선거 때 처참하게 패배를 했었죠. 그 경험이 현재 25년도에 트럼프가 올해는 좀 주춤하게 만들고 뒤로 갈수록 기대를 할 만한 지금 미국은 전혀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기대가 된다.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조정 중에 흉흉한 뉴스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죠. 흉흉한 뉴스 하나만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뉴욕주, 참고로 뉴욕은요, 전통 금융들이 가장 로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크립토를 싫어하겠죠. 암호화폐 거래에 0.2% 세금을 부과하겠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거래세를 받겠다는 건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하원 의원 중에 뭐 이렇게 약물 남용 뭐 위원장 하는 어떤 하원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뭐 9월부터 시행이 되어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 등이 포함이 된다. 뭐 무시무시하게 지금 써 있죠. 이게 왜 이례적이냐라고 하냐면요. 거래세를 받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가 이거는 거의 하지 말라고 폭탄 거래세를 때린 거거든요. 1%, 1%.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1%를 떼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심한 거거든요. 참고로 인도는 뭐 이 양도세도 한 30%가 내잖아요. 근데 다수 국가는 없어요. 이 거래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뉴욕주에서 0.2%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승인될 확률 저는 10% 미만으로 봅니다. 거의 어렵다.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통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요. 이 전통 금융들, 뭐 JP모건을 필두로 로비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족시킬 액션, 퍼포먼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냥 조정 중에 흉흉한 뉴스 하나 곁들여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후에 우리는 조정을 맞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다. 오히려 귀감이 된다라고 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부탄 정부.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8월 18일 기준으로 또 799개, 약 800개 정도를 뭐 두 개의 신규 주소를 이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팔 것 같거든요. 지난 7월에도 한창 뜨거웠습니다. 막 튀고 올라올 때 650개를 팔았었고. 근데 제가 부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을 한 게 19년도고요.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처럼 채굴 준비를 했던 건 17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년도는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조금씩 했었다면 본격적으로 18년, 19년, 20년에 많이 그때부터 채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아가서 한때 13,000개까지 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운영비 충당하고 뭐 소고기 사 먹고 우리 기준으로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응당 당연하다. 이런 걸 통해서 국가 GDP의 뭐 거의 한 4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GDP도 올리고 공무원 월급도 올리고 뭐 청년들 뭐 일자리도 늘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요, 여전히 계속 채굴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수적으로 AI를 통해서 채굴량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때 월 평균 뭐 300개 조금 미만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채굴량을 환산을 해보면 뭐 2,800에서 3,900,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을 때 한 3,000개라고 치더라도 1년에 채굴하는 양의 반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잘 나가고 있을 때 뭐 800개, 650개 아직도 뭐 1년 채굴량의 반도 아직 안 썼다. 그리고 현재 보유량도 뭐 11,000개에서 12,000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귀감이 된다. 채굴도 정말 쌀 때 잘했었고, 거의 이 나라 자체가 살고 있잖아요. 이 채굴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는 국가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하락 방어하는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블랙락의 풋 옵션, IBIT 풋 옵션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제 오후 영상에 그 캔터피츠 제럴드도 물론 25년 2분기 포트폴리오긴 하지만 19%에 해당하는 S&P 500의 풋 그 ETF를 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관들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글쎄요 할 필요 그렇게 막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뭐 좀 둔감한 주식 뭐 금이나 뭐 달러나 아니면 정 없으면 비트코인이라도 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적극적인 해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기관 전용이냐면요. 일단 최소 10계약 이상으로 파는 건데요. 한 계약만 100주를 판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사기에는 조금 가격이나 뭐 레버리지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기관 수요라고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풋 옵션 가격이 4월 폭락 이후 지금 가장 비싸졌다고 하니까 뭐 기관들은 좀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갈대 같은 개미들을 위해서 이 조정을 틈타서 기관들이 조정 맞춤형 마케팅을 내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쓰긴 했는데요. 조정을 기회로 한번 삼아봐. 하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봐야지. 소극적 해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봐야지. 최근에 나온 굉장한 마케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순식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을 상대로 솔라나와 XRP 선물이 드디어 상장이 됩니다. 원래는 비트와 이더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 놈들도 상장이 됐다. 그래서 최대 5배, 좀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조정 때 좀 벌어서 만회하셔야지. 어떻게 위로만 올라가. 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원래는 선물이 좀 기관용 전용으로 해서 큽니다. 범위가 큰데 나노 계약 10개짜리 XRP를 하나로 묶고요. 5개 솔라나를 하나로 묶어서 개미들도 좀 돈 버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게다가 코인베이스에서 CFTC에 공식으로 등록이 된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해줬고 최대 5배니까 좀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만회하셔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트와 이더리움도 나노 버전으로 7월 말에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하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뭐 세계에서 한 3위권, 여기도 굉장히 큰 곳인데요. 유럽에서 현물 마진 거래를 출시했다. 이제 여기는 조금 더 가네요.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로 즐겨보세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조금 더 세게 가보시고 돈 없으시면 맡겨놓고 즐겨보세요 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참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이런 행태를 보이곤 있었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해서 이제 신규 고객들 모집하고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돈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여기는요. 그 버뮤다에 본사가 있고요. 비미국 그러니까 외국인들 상대로 기관들 상대로 하는 역시 선물 위주의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뭐 좋은 코인들이긴 합니다. 멘틀 레이어 2죠.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한 2년 전쯤에 뭐 영상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슈퍼버스도 뭐 게임 편에서 여러 번 뭐 언급을 했던 코인입니다. 이거 RSR은 이거는 정말 오래된 코인이거든요. 한 3, 4년 전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오래된 코인까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RSV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뭐 거버넌스 코인, 인프라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코인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이제 미국 외의 기관들 요거는 이제 정식 등록돼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버뮤다에 본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실력 있는 기관들 좀 오셔서 열심히 버세요. 기관들을 상대로도 좀 고변동성의 상품들까지 선물 상장을 시키면서 지금 엄청나게 흥행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많은 뉴스들 사실 더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단 하루 만에 지금 벌어진 일들입니다. 18일, 19일 다 그 새벽에 지금 나온 뉴스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봐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발 이 강으로는 절대 건너시면 안 되겠다. 그 강을 건너시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선물, 단타, B2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요. 내 능력 이상으로 빨리 벌고 싶다. 내 능력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마치 이게 좋은 것처럼 사회에서는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은요, 다릅니다. 이 경쟁 상대가 우리 개미들이잖아요. 옆집, 뭐 뒷집, 앞집, 뭐 김 과장, 뭐 이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자고 뭐 강제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니까 부동산은 조금 그것도 많이 쓰면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레버리지를 쓰면 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주식과 코인은 JP모건, 블랙락, 뭐 헤지펀드, 시타들 이런 데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나 벌고 싶고 나는 공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 좋게 슉슉 벌고 빠지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험난한 26, 27, 28년이 예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냐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선물은 안 해봤지만 이런 것들 한번 잘못하잖아요. 3년을요. 본전만 와도 다행입니다. 본전만 와도 정말 정말 만세를 부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3년을 아마 수련을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DAT 얘기, 전략 비축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사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 비축 기업, 뭐 솔라나 비축, 뭐 수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는 세계 1위도 조정이 오면요. 이게 좀 무서워지고 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 비트마인이요. 8월 18일 뭐 밤 기준으로 나 이더리움 이렇게나 많이 들고 있어. 이 엊그제 120만 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30만 개 이상 늘었네요. 152만 개나 나 들고 있다. 평균 단가는 4,300불이다. 아까 뭐 한 4,200 몇 불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아무튼 개수 자체로는 뭐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죠. 2위, 3위, 4위 다 합쳐도 이제는 넘사벽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만 뭐 37만 개를 매수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뭐 압도적인 이더리움 보유 기업 뭐 이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변이 없는 한 따라가긴 어렵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세계 1위입니다. 뭐 이만큼 샀어요 하고 발표를 17일 뭐 늦게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8일에 주가를 봤는데요.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긴 하겠지만 이더리움이 5%나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 한 3점 몇 프로 떨어졌는데 5%가 넘게 떨어졌어요. 아니 150만 개를 들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전에 뭐 이더리움이 올랐을 때 뭐 피터 틸이다 뭐 김승우 회장이다 나왔을 때는 뭐 24%, 14%더 옛날에는 막 뭐 몇십 배 올라갔었잖아요.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오르는 건 즐겁지만요. 떨어지는 것도 곱하기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오셔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하락대에도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레버리지 투자들은요. 하락장에 뭐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 5% 떨어지면 10%, 뭐 15%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시에도 레버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래도 내가 괜찮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락도 좀 생각을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강세장 속에서 이런 전략 비축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뭐 당장 이제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막 벌써부터 막 힘들어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 벌써부터 출혈 경쟁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튀어야 살거든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비트마인을 개수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수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한 기업이 BTCS라는 또 다른 이더리움 전략 비축 기업입니다. 저도 뭐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참 참신한 아이디어로 뭐 좋은 전략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으로 배당금을 주는 첫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일회성이긴 한데요. 주주 배당금을 이더리움으로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유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한 주당 0.05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주고 또 내년 1월 26일까지 열심히 잘 들고 있으면 주당 0.35달러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제공한다. 즉 한 주에 0.05에 0.35 더해서 0.4를 주겠다. 굉장히 좋은 전략, 참신한 전략. 남들 지금 쓰고 있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뭐 여기는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소식에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어제 홀로 남들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10.4% 올랐더라고요. 자, 오르긴 올랐는데 문제는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해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한다는 거죠. 일단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코스닥 기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PER, 이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 불가고요. EPS도 수익보다 비용이 많다. 즉 계속된 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요. 비용이 많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판국에도 튀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깎아 먹으면서 지금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근데 이더리움 자체도 지금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큰 파도가 한두 번 언제 올지 모릅니다. 뭐 안 올 수도 있고, 뭐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 수도 있을 텐데, 이 큰 파도 한두 번에 휩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큰 파도 한번 나오면 이거 감당이 될까요?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는 갈 수 있지만 이 기업은 뭐 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주가가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화끈하고 좋아 보이지만요. 자, 또 다른 기업입니다. 이더질라라고 화려했던 등장을 보였던 비트만에 이어서 또 다른 피터 틸의 뭐 투자 기업이죠. 야, 이더질라는 피터 틸이 투자했는데 위험할 수 있는가? 뭐 하실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원래 이름은요. 이더질라가 아니라 180 라이프 사이언시스였습니다. 뭐 생명과학 쪽, 뭐 염증 치료하고 이런 회사였어요. 근데 리브랜딩을 완료했다. 보통 회사명을 바꾸면 그것도 뭐 고질라 같은 걸 이제 넣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인식을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현재 뭐 9.5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뭐 평단은 아까 그 비트마인보단 싸게 사긴 했네요. 개수는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서 피터트리 보유를 했는데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역시 재무 건전성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뭐 어제 이더리움 뭐 한 3% 떨어지니까 곱하기 2로 떨어졌었죠. 물론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는 또 올라오고 이거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총은 앞선 그 기업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1조는 넘긴 하지만 여전히 PER이 없습니다. 돈을 현재 벌고 있지 못하는 거고요. EPS가 아까 그 소개했던 거는 마이너스 1점 몇이었는데요. 그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이 라이프 사이언시스, 뭐 염증 치료 기업이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깡통 회사였는데 피터 틸을 지분을 공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주주들의 돈으로 주가를 부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컨셉을 잡은 건 아닌가. 좀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적자가 이렇게나 심각하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뭐 한 방을 위해서 뭐 이더리움이 2배 가면 뭐 4배 갈 거야.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건 이제 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요. 레버리지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더리움 뭐 2배짜리, 솔라나 2배짜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ETF가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ETF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2개 정도를 뭐 미국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파란 게 2배짜리 이더리움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이 빨간 게 이더리움 현물 가격입니다. 자, 24년 7월쯤, 뭐 6월쯤에 이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출발점은 같았겠죠. 같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뭐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자, 이 2배짜리는 2배로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2배 정도니까 요 정도 떨어졌다. 근데 보시면요. 올라갔잖아요. 현물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럼 얘도 2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가 아니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2배로 떨어졌는데 올라가는 거 비슷해요. 사실 2배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뭐 여기 어디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물보단 더 올라가라면서요. 2배짜리니까 안 됩니다. 한 배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떨어지는 건 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또 여기 마지막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못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도 현물 가격은 이미 기존 고점을 치고 올라갔잖아요. 신고점을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신고점이 뭡니까? 한참 밑에서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하면요. 이더리움은 지금 13%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분명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2배짜리는 한참 밑에서 놀고 있다. 마이너스 49.8%. 2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반토막이다. 올라와 있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따라가질 못한다. 이 2배짜리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2배짜리 ETF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246달러에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쭉 떨어졌죠. 아무리 뭐 2배짜리라고 하더라도 246달러가 여기 근처에 보니까요. 22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의 1 토막보다 더 낮잖아요. 야,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고서 올라올 때는 뭐 2배가 아니라 뭐 1배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반토막이 나 있다. 그러니까 2배, 3배,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좀 힘들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전략 비축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물론 즐겁지만 조정받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출혈 경쟁, 출혈 마케팅, 뭔가를 모시기 위해서 화려한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거나 그거 다 돈이잖아요. 아니면 마케팅을 하거나 뭐 배당을 줘야 되거나 이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정받을 때 이더리움 자체를 사면 이게 뭐 상장 폐지 당할 일도 없고 뭐 이 플러스를 반영이 안 할 일도 없고 조정받을 때 이더리움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낫지 않을까. 장기전을 보라면서요. 장기전인데 이렇게 취약하고 경쟁을 하는 걸 사서 힘든 길을 한 방을 노리는 게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늦었으니까 나는 저점에 못 샀으니까 레버리지로 따라가겠다. 물론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한데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늦었으면 레버리지가 아니고요. 왜 내가 늦었는지 반성부터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내가 늦었으니까 이번 버스는 보내줘야겠구나. 이거 잘못 따라가다가 내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정도로 이걸 따라갈 수 있지? 늦은 건 늦은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여기에서 지금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남들은 이제 운 좋게 저점 잡았으니까 나는 따라간다. 이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3년을 정말 고생길로 걸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강세장은 시작이 됐어요. 시작됐지만 올해 고작 18%밖에 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길게 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4년 사이클이 맞느냐 틀리느냐 논란은 많은데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사이클이 맞다고 한다면,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거 버블 장세에 비해서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겠죠. 여기 주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축적 단계, 축적, 성장, 버블, 크래시, 그리고 축적, 성장, 버블, 크래시.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버블이 예전에는 좀 컸었잖아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9,300%, 2,300%, 26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를 가지고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이런 260%의 반의 반 정도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지금 아직도 사이클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자는 사이클이 안 맞는다? 뭐 상관없습니다. 사이클이 안 만든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것도 결국은 큰 조정 없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사이클이 안 맞는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길게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중간중간 하시면서 좀 체력 보충도 하시고요. 또 해지 자산을 통해서 오래 뛸 준비를 채비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소액이다. 공부하기는 싫다. 나는 단타, 뭐 숏, 타이밍 한 방으로 치고 빠지겠다는 이 생각만큼은 조금은 멀리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